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동안 외국인이 판 한국 주식이 약 1조 200억 원에 달하는데 외국인들 왜 우리 주식을 팔까? 외국인들의 매도세 배경과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네, 우리 시장 또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 안팎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회복될 때 회복되지 않는 지수 흐름인데 오늘 시장 외국인 왜 팔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팔 예정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외국인이 자꾸 주식을 팔고 있어요. 어제까지 10거래 연속이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 최근까지의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외국인이 이제 11월 초에는 그래도 조금 사려고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니까 오늘도 파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게 주식에서 그 종목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근데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매수하는 추세냐, 매도하는 추세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얼마를 팔았다, 얼마를 샀다 보다는 매수 기조냐, 매도 기조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매도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지수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규모를 생각하면 한 2주일간 1조 정도 좀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10월 말부터 매도 우위가 뚜렷하다라고 보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약간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도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왜 파는지 한번 짚어봐야겠는데요. 대외적인 환경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지,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큰 수급 변화가 시장을 급락시키고 있거든요.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움직일 때 내부 이슈로 크게 움직인 적은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8, 90% 이상이 대외 변수인데 지금은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밤에 이제 미중시에서 나온 이슈를 보면은 1단계 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1단계 무역 협상은 되게 낮은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어떤 것들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혹은 뭐 관세를 인하해주고 이 정도인데, 이 무역협상의 본질은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불법 보조금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이거는 거의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무역협상은 무역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정도로 미미한 건데 그 미미한 것도 협상을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시장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다 반영을 해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은 발효가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은 홍콩 시위대를 폭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홍콩 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는 게 당연히 내정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로 태클을 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서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서명하자니 또 중국과 관계 악화돼서 무역 협상 못하면 재선하기 맞아요. 힘들고, 네. 서명 안 하자니 너무 중국 눈치 보는 것 같고, 네네. 약간 진퇴양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시장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MSCI 중국 A주 편입 비중 이제 26일 종가로 확대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MSCI가 중국 A주의 중형주 편입 개수를 늘리겠다라고 이걸 변경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한국 주식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시기를 보니까요.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쯤, 그쯤부터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네. 실적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치죠. 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3분기 영업이익, 상장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감소했고 순이익은 4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부진했던 그 정도의 성과였다라는 거고, 그동안 이제 기대감을 주는 게 4분기
4분기에는 그래도 실적 개선된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 어쨌든 해소가 안 되고 있고요. 또 내수 경기도 부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4분기 실적이 빨리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 각종 지표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선업종 개선 기대감에 BDI 지수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꺾이고요. 디램 가격이 좀 반등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또 현물 가격이 또 꺾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4분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개선되지는 않겠구나. 그냥 바닥 확인 정도구나. 이 정도로 시장의 기대감이 꺾이니까 이건 역시도 외국인이 좀 국내 시장을 좀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연결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외국인이 살만한 요인들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낮은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야지 이제 네. 올라가는 건데 네.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자산은 많잖아요.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네네. 이게 다 좋아 보인다고 다 살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거 한두 개 사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어디를 살지를 생각할 때 일단 시장 먼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좋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 신고가 갔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 경제 지표, 실적,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좀 약간 예측 불가의 행보를 보이지만 어쨌든 미국 중심주의, 그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인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중에 뭘 더 좋게 볼까? 미국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매력에서도 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의 수급 이탈과 연결되고 또 지수가 하락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가 국내 수급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큰 손이잖아요.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봤자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한 방 팍 터뜨리면은 우수수 무너지는 게 우리 지수인데 네네. 그렇다면 이 영향이 한 언제까지 가게 될지 MSCI 지수 편입 재조정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네네. 한 다음 주쯤 되면 다시 돌아와 줄까요? 근데 이제 MSCI는 그냥 매도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역 협상 관련된 진정도 필요하고 홍콩 이슈에 대한 진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환율이 다시 안정되는 것도 필요하고 국내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20일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빠른 회복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적으로도 깨졌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위치에서 또 공격적으로 산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을 바치던 게 그 연기금의 수급.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연기금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하단을 좀 제어해 주는데 지금 그 연기금이 목표로 하는 국내 주식 편입 비중은 15% 정도, 17%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장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받쳐두던 연기금이 받쳐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의 완전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하루만이 아니라 쭉 기조로 사고 있는 기조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IT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네. 스마트폰 시장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G 서비스가 어쨌든 도입이 되고 또 요즘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앵커님도 아마 3, 4년 내로는 폴더블 폰을 쓰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T 대형 부품주를 조금 매수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한 가지 더 섹터를 뽑자면 이제 플랫폼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군들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과 협업을 하기로 했고 카카오 프렌즈의 가치가 더욱 증가하는 면이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또 모바일 동영상 시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를 같이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IT주는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 그다음에 플랫폼주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외국인이 선별적으로 사는 섹터와 종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엉켜있던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도세로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 시장.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빛나는 투자 전략으로 무엇을 꼽아볼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제 전략보다는 좀 쉬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깨졌으니까 네. 지금 당장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 그래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실적, 그다음에 경기 방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들은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이트 진로, CJ, CGV 이런 종목군들이 4분기 실적 컨센이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군들 선별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죠. 요즘에 통신주가 다른 종목보다는 강합니다. 또 연말은 고배당 매력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를 약간 아웃퍼폼 할 수 있으니까 실적과 그리고 그 경기 방어주 매력, 배당주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